자, 이번엔 특질 이론과 올포트와 카텔에 대해서 한꺼번에 특질들 종류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고 갈게요. 일단 제가 한번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 놓고 여러분 이제 문제 풀게요. 봅시다. 몇 번까지 요거 저 칠판에 적힌 걸로 할 거냐면 54번까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올포트는 올 공개 2주 중이라고 저는 특질들을 두문자법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올 공개, 뭔가 모든 것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2주 중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외워볼게요. 뭔가 나에 대한 신상이 모든 게 다 공개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공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외워주세요. 자, 여기는 올포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공통 특질이 되겠고 여기는 개인 특질이 되겠고 이걸 나중에 개인 성향이라고 논문에 다음 논문에는 이름을 바꿉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개인 특질, 개인 성향. 여기 이제 2차적 특질, 2차적 성향 똑같이 특질이라는 것을 성향으로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특질 영어 뭐예요? 트레이트가 되겠죠. 여러 개가 모이면 트레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2차적 성향, 2차적 특질 아무거라도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주 특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메인이 되겠죠. M-A-I-N. 그다음에 요거는 중심 특질이 되겠습니다. 특질들 이름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 드리고 이거 다 내용이 있었나? 있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쫙 적고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올포트는 중요한 단어가 기능적 자율성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말하는 동기라는 말을 올포트는 기능적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동기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교육심리에서 교육학 내에 교육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다. 그죠? 그래서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요놈의 동기를 올포트는 기능적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카텔은 동기라는 의미를 역동적 특질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동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올포트와 카텔이 이 동기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면 카텔은 역동적 특질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올포트는 기능적 자율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 자율성을 우리 머릿속으로 동기라고 생각한 다음에 요걸 동기라고 생각하면 지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내가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계속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행동은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습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습관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뭐냐? 자, 기능적 자율성을 다시 머릿속으로 이해를 동기라고 하시면 고유자아적 동기입니다. 그 개인만의 동기가 되겠죠. 그 개인만의 동기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앞글자 두문자법으로 이 세 가지를 외우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순서는 조금 바꿉니다. 요거 뒤에 요거 읽고 요거 읽으시면 되고요. 요거 읽고 요거 읽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순서가 바뀌어요.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 그 다음에 뒤에 건 다 두 개 다 거꾸로 읽는다고 했죠? 숙달과 능력의 원리, 그 다음에 고유자적 패턴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까부터 제가 설명드렸지만 12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전문 상담 교사가 합격하게 되면 교사가 되는데 12시간씩 공부를 왜 하냐고요. 그죠? 그럼 그 12시간 공부했던 시간을 다른 거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가 아예 새로운 것으로 돌려지겠죠? 그것을 말하는 게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전문 상담 교사가 됐어요. 더 멋진 전문가가 되고 싶고 더 잘하는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숙달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나면 학회를 더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대학원에 간다든지 라는 방법이 있는 것이 숙달과 능력이 되겠습니다. 나의 고유한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거. 자, 요거는 고유자적 패턴화가 되겠는데요. 고유자적 패턴화니까 그 인간만의 패턴화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예시를 드리는 건 전 대학교 때에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수영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도를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와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학교 왕복 24km를 자전거를 1년 동안 무조건 타고 다녔고요. 그 뒤에 또 자전거 탈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여름이 왔을 때는 이제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헬스장에서 에어컨을 받으며 그 그룹 PT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동 방법을 바꿔가면서 종목을 바꿔가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고유자적 패턴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운동을 오지게 싫어해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도 한 종목의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난 운동 오지게 좋아해서 운동 종목만 바꿔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고유자적 패턴화로 운동을 죽어도 안 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고 저는 고유자적 패턴화로 운동을 계속 바꿔서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카텔로 넘어갑니다. 자, 카텔의 특질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또다시 두 문자법을 썼는데요. 자, 금표 앞에 정금표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정금표 녀석이 개독이 올라가지고 정도그가 될 거거든요. 정도그, 그죠? 정개 뾰로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금표의 정은 그냥 우리가 정금표, 정도그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금표로 이제 특질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특질 근원 특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원 특질은 아주 핵심적인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수면으로 치자면 수면 아래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 바깥에 물결 치는 부분에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바뀌고 하는 표면 특질이 있습니다. 똑같이 올포트에서도 공통 특질이 있었고요. 카텔에서도 공통 특질은 있습니다. 공통 특질이 있고 여기서는 개인적 성향, 개인적 특질이었고요. 여기는 이름이 개인차에 근거한 건 맞는데 여기 이름은 독특한 특질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차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질 이름이 아니고요. 독특한 특질이랑 공통 특질이 카텔 특질 이름입니다. 공통 특질. 자, 그 다음에 정도그가 나왔잖아요. 역동적 특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동기라는 의미의 기능적 자율성이란 단어를 올포트가 썼다면 동기라는 의미에서 카텔은 역동적 특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동기가 역동적으로 뭔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이 역동적 특질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동기고요. 역동적 특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적 특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하위 특질들을 한번 보자면 정도그죠? 다 뒤에 글자예요. 앞에가 감정이 되겠고요. 여기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가 에르그가 되겠고요. 에르그, 굳이 우리나라 한국말로 바꾸자면 욕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해하기로는 욕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감정이라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같은 말로 견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내용을 보시면 감정, 같은 말 견해는 근원 특질로서 환경 조형 특질이고요. 환경 조형 특질인 이유는 외적인 사회적 및 물리적 영향에 의해서 파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땐 있지만 필요 없을 때는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태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에도 지금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너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넌 어떤 국가적인 사건, 그냥 세월호를 칠게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묻는 것이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에르그, 욕동,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뭐가 있는지 한번 종류를 보자면 분노, 보호, 호소, 안전, 호기심, 자기 표현, 혐오, 자기 굴복, 군것성은 이제 모임을 하는 군집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성, 이제 섹스를 말하죠. 배고픔, 이런 것들이 이제 에르그, 욕동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카텔이 만든 성격 검사 유명한 거 뭐가 있죠? 16PF가 있습니다. 자, 16PF는 16가지의 퍼스널 팩터를 말하는 거죠. 16가지의 퍼스널 팩터, 우리 한번 살펴보자면 16가지로 성격을 형성한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제가 16가지 중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앞에 거, 외향적인, 뒤에 거, 내성적인. 요게 한 세트예요.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인 사람, 안 지적인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애, 안 똑똑한 애. 자, 그 다음에 안정된 애, 안 안정된 애. 그 다음에 주장이 강한 애, 주장이 없는 애. 그 다음에 마음이 태평스러운 애, 태평스럽지 않은 애. 그 다음에 진지한 애, 진지하지 않은 애. 대담한 애, 수줍은 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애, 마음이 강한 아이.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은 애, 누구든 잘 믿는 애.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한 애, 실제적인, 현실적인 애. 그 다음에 약삭 빠른 애, 되게 순진한 애. 그 다음에 걱정이 많은 애, 걱정이 별로 없는 애. 그 다음에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애, 보수적인 애. 그 다음에 자기 충족, 그러니까 독립적인 애, 집단적인 애. 그 다음에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애, 제멋대로 사는 애. 그 다음에 긴장된 애, 약간 이완된 애. 이렇게 16가지로 사람 성격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만든 것이 카텔의 16PF가 되겠고, 자, 사람 성격 잘 변하나요? 제가 오늘은 외향적인데 내일은 여러분 만나서 부끄러워요.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아이 컨택 못하겠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수줍은 성격으로 바뀌나요? 사람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 성격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이 16PF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해수면을 봤을 때 아래쪽에 안정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랬고 표면은 바람의 물결에 따라 바뀐다고 했죠. 아래쪽에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아이 누구죠? 근원 특질에서 16PF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책에 카텔의 표를 보게 되면 또 어떠한 다른 특질들이 있죠? 자, 근원 특질의 체질 특질과 환경 조형 특질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체질 특질, 환경 조형 특질. 자, 체질 특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경 조형 특질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아까처럼 있고 없고 파생되는 특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쩌리들 특질들을 한번 보시면 무슨 쩌리들 특질들이 있었죠? 능력 특질, 기질 특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능력 특질은 그냥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특질은 지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 있나요? 기질 특질도 그냥 기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4번 올포트의 특질 중
아래 인물들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특질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거 설명 아직 덜 드렸군요. 자, 2차적 특질은 특징이 뭡니까? 나의 절친,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나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산물이랑 굉장히 안 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었던 얘기가 뭐 해산물집에 가서 제가 잘 안 먹으면 사람들이 아니 부산 사람이 왜 이렇게 해산물을 못 먹어? 그렇죠? 그럼 강원도 사람은 감자 엄청 좋아해야 되고 뭐 북한 사람은 함경북도 냉면만 먹어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평양 사람은 평양냉면 엄청 좋아해야 되고 평양냉면의 그 닝닝한 맛을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평양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가족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심지어 전 비린내 나면은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만약에 부산에 온다 그러면 집안에 생선을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비린내 난 걸 다 없앱니다. 왜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못 살겠다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절친한 친구들과 제가 만날 때 여러분과 저와 만날 때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 인간의 특성을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차적 특질이 되겠고요. 요거는 절친만이 알고 있는 나의 성격입니다. 자, 주 특질은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한 세기면 100년이죠. 자, 그러면은 한 세기에 히틀러 같은 인간이 한 명 나오겠죠?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특질은 한 1000년이 지나야 10명 정도 나오는 정도니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모든 인생의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것이 주 특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100년에 한 명 나오니까 잘은 없어요. 중심 특질은 어떤 사람 성격을 15개에서 10개 내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 되게 배력 있고 사력 있고 세심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순하고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지금 5개 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추천서 내가 만약에 어떤 학부에서 대학원을 갈 때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겠다. 그럼 이제 5가지 지금 성격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며 논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개방적이다. 그리고 배려심이 깊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배려심이 깊고 세심하다, 다정하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특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 100년에 한 번 나오게 물론 세상에 바람둥이는 많은데 저는 카사노바에 대해서 막 수를 외우진 않지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만났을 정도로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주 특질이 되겠고요. 박애와 봉사의 삶을 산 마더 테레사 주 특질, 유대인 학살의 히틀러 주 특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에 민서의 생활 기록 보이고요. 올포트의 특질 중에 해당하는 특질을 쓰고 사례에서 해당하는 이 특질을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적어놨네요. 특질을 쓰고 사례에서 해당하는 이 특질. 이거 특질을 쓰고 해서 끊기로 할게요. 특질을 쓰세요. 자, 민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배려 있게 행동한다. 매사에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학업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을 쌓는다. 학업의 활동들도 솔선수범하는 편이며 다른 친구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가 아까 예시를 요걸로 드렸죠. 정직하고 배려 깊으며 세심하고 학업에 있어서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성실하고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특질이라고요? 5개에서 10개로 설명할 수 있는 중심 특질이 되겠습니다. 46번 올포트의 특질 중 해당하는 특질을 쓰세요. 현건이는 태권도와 유도의 유단자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달려가서 공격에 방어를 한다. 방어와 공격을 해야지, 그죠? 담임 선생님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건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건이의 친구들은 절친한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현건이의
절친한 친구들은 현건이가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서 깜깜한 밤이 되면 걷다가 뒤에서 낙엽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현건이가 겉으로는 엄청나게 힘 있어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서 지릴 수도 있다는 요거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들이 알고 있죠. 뭐라고요? 아까 절친만이 알고 있는 2차적 특질이 되겠습니다. 강철 부대에서도 어떤 분이 강철 부대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괴력을 과시하면서도 귀신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47번 보겠습니다. 올포트의 기능적 자율성에 관한 내용이고 기능적 자율성 우리한테 이해하기로 뭐로 이해하기로 했죠? 동기로 이해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봅시다. 대학에 합격한 후 고3 때까지 노력한 시간만큼 댄스 동아리에 투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능으로 대학 합격했는데 수능 공부 계속 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간을 댄스 동아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예 어떤 그 자기의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남는 과잉 에너지를 다른 시간으로 쓰는 거 뭐예요?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교사가 된 후 여러분의 얘기예요. 좀 더 심화된 전문가 과정에 연수를 받고 있다. 숙달과 능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복싱이나 플로리스트 등과 같이 심리학과 동떨어진 취미생활은 지향하게 되고 심리학 관련 취미만 갖는다라고 해서 패턴을 이루고 있다. 얘가 하는 짓에 패턴화가 있다. 근데 고유자적이 뭐예요? 이 인간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유자적 패턴화가 되겠습니다. 고유자적 패턴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유튜브 심리학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교육학 박사 다니면서 논문은 심리학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 강의하고 있고요. 책은 책은 다 모조리 다 심리학 책입니다. 심리학 관련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아주 그냥,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심리학에 미치셨군요. 하길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포트의 성격 발달 7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이름과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가 8단계 잠시만 이거 필기해놓고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성격 발달 8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1단계는 맨 앞에 신체적 자아가 되겠고요. 신체적 자아. 요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부터 제가 한번 말을 지어볼게요. 2, 3, 4, 5, 6. 8단계긴 8단계인데 8단계는 성인 이상이라서 제가 총 8단계인데 그냥 저는 7단계까지가 합니다. 성인 이상이니까. 여기는 성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7단계만 외워요. 가볼게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정에 나의 SNS는 요거는 이제 묵음 처리할게요. 자정의 나의 SNS는 존 X 알죠?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시는 말. 이제 환상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환상이라고 적어주시고 사실은 요 환자라고 적어놓고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확상이라고 외우기에는 좀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자정의 나의 SNS는 환상적으로 변해.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날이 되면 후회를 하죠. 내가 왜 어젯밤에 새벽에 맥주를 마시고 내 SNS에 글을 썼을까? 후회가 되고 이미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놓고 키득키득 웃어놨네? 이제 지울 수도 없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맥주 마시고 글 쓰지 말걸. 그래서 자정의 나의 SNS는 환상적이 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는 후회를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합리적인 고유자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외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워야 8개를 좀 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난 1단계는 별로 외우지 않아. 신체적 자아는 외우지 않고 어차피 빵세에서 1세 사이일 건 아닙니까? 그쵸? 그치? 6개월에서 1세 사이인데 내가 6개월에서 1세 사이까지 외워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신체적 자아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겠어요? 신체적 자아가? 어쨌든 전 2단계에서 7단계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자정의 나의 SNS는 좀 환상적인데 다음날 되면 정신 차리고 합리적인 고유자를 찾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고 자 적자면 자아 정체감 단계가 되겠고 2단계 이름은 그 다음에 3단계 이름은 뭐예요? 자아 존중감 단계 그 다음에 4단계 이름은 자아 다 자아를 붙이시면 돼요. 자아 확장 단계가 되겠고 여기는 앞에 자아 상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6단계에서는 자아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자아가 되겠고요. 7단계의 고유자 추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특징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물었던 문제는 몇 단계입니까? 7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5단계 여기가 되겠고 특징이 뭐 있나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콜라보를 해야 되겠죠. 이상적 자아를 콜라보를 해서 이제 뭐예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심리적인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 오나요?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가 너무 괴리감이 커지게 되면 나는 천재인데 나는 S대 막 의대를 가야 되는데 성적은 완전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괴로워지겠죠? 뭐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너무 괴리감이 크면 병원을 한번 먼저 가보세요. 어쨌든 그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를 발달시키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발달되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중고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의 제가 특징을 물었는데 충분히 시험에서는 4단계, 6단계, 7단계 특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한다면 7단계 청소년기 고유자 추구 단계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인생의 미래 목표 및 계획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확장 단계에는 특징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대상과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에 속한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집, 나의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떠한 개념에 관한 내용인데 다 지웠네요, 제가. 해당하는 개념과 해당한 학자 A, B를 쓰라고 하는데 얼른 제가 요거 다시 적을게요. 아까 올포트에 올 공개되면 2주 중이라는 두문자법을 썼었죠. 그래서 올포트의 특질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카텔 내용으로 정, 근, 표가 나중에 정, 도, 그가 되더라. 근데 이 정근표가 정도그가 되는 데에는 아까 뭐가 있더라? 개, 독이 올랐더라. 근데 개독 옆에 얘 역시도 여기는 카텔이고요. 여기는 올포트인데요. 카텔 역시도 올포트에 뭐예요? 공통 특질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요거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A 학자는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며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공통특질을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변함으로써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밑에 내용에 한국의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지인들의 고마움을 먼저 언급하는 겸손함을 보이고 서양의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상에 대해서 당당함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여러분이 스태프들의 감독님과 스태프들의 차려놓은 밥상에 제가 숟가락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 상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공은 나의 공이 아니야. 그대들이 밥상을 차려준 거에 나는 숟가락을 올렸어 라는 대사를 치면서 그러니까 시상식의 대사를 치면서 사람들이 와 브라보 진짜 겸손한 척하면서 끝판왕이네 하면서 정말 대사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미스코리아 역시 미스코리아 되고 나면 저의 이렇게 사자머리를 붕붕 띄워주신 원장님 정말 감사하고 뭐 저의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신 누구 감사하고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고모 이모 너무 사랑해요. 뭐 내 친구들아 누구누구가 날 뭐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서타일 그렇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딱 상 받으면 제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었고 혹한의 그 겨울에서도 전 연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극복을 난관했고 그래서 전 이 상은 제 겁니다. 브라보 막 이렇게 하죠. 그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시상식의 이제 내용은 다릅니다. 문화 차이인 거죠. 또 하나 자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에서 열심히 칠면조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에 가족끼리 우르르 지방으로 내려가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죠, 문화. 자, 추석. 왜 추석에서 우리가 추석 때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나요? 옛날 옛적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는 혹한기, 공군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열매가 맺히고 곡식들이 여물어 갈 때쯤이면 그때만큼은 우리 배불리 먹어보자 라고 해서 추석 때 이제 많은 음식들을 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돈으로 사서 돈으로 살을 빼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추석 설날 때 2kg, 3kg씩 예약해놓고 이제 살이 찌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또 추석 설날이 끝나고 나면 또 헬스장 가서 돈 주고 살을 뺍니다. 그런데 왜 때문에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추석 때 설날 때 또 그렇게 먹죠? 문화인 거죠. 그래서 자 문화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죠? 공통특질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문화, 어떤 시대에 어떠한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올포트가 공통특질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카텔의 공통특질은 얘랑 다르니까 제가 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비학자 카텔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한 특질을 난 공통특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지능 아예 0인 사람이 있어? 그죠? 멍멍이도 지나가는 멍멍이도 지능이 있는데 내가 지능이 없을 리가 있나? 그죠? 지능. 그다음에 외향성, 군집성. 외향성. 아무랑도 안 친하고 태어나서 단 한마디도 남이랑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 관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다른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뭐 TV를 보면 재밌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 재밌고 그다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외향성이 되겠죠. 자, 군집성 등이 공통 특질입니다. 군집성 뭐예요?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군집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능 외향성, 군집성, 모임 이런 거를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이 가진 공통특질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특질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정도가 높거나 낮은 것의 상대적인 것일 뿐 어떤 인간이든 이런 거를 가진다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공통특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적인 예시로 지능을 둘게요. 지능이 빵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B학자는 카텔이 되겠고요. A학자는 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개념은 답이 공통특질이 되겠고 올포트는 공통특질을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이 같이 향유하는 거. 카텔은
누구나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이름은 같되 개념은 다른 걸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해리가 받은 성격 검사를 쓰고 어떠한 특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격 검사는 뭐죠? 받았던 검사는 뭐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격 검사 16PF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제가 16가지의 특징들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거. 온정성. 얼마나 인간이 온정적이냐, 냉정하냐. 그죠? 그 다음에 자아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 남을 지배하느냐, 복종하느냐. 그 다음에 정열이 있느냐, 신중하느냐. 도덕성이 강하냐, 도덕성이 없냐. 대담하냐, 소심하냐. 예민하냐, 둔감하냐. 공상적이냐, 실제적이냐.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냐, 순진하냐. 아니면 자책감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자책감을 가지고 없냐. 그다음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자기 결정성이 있냐, 아니면 집단의 의존에 따라가냐. 아니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냐, 자기 통제력이 적냐. 불안감이 있냐, 이완감이 있냐. 16가지로 보는 16PF 검사가 되겠고, 아까 특질, 어떤 특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해수면 얘기하면서 안쪽에 해수면 안쪽의 온도는 잘 변하지 않아요. 바깥의 온도는 여름일 때와 겨울일 때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바깥의 거가 뭐예요? 표면 특질이 되겠고 안쪽에 해수면 안쪽에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 근원 특질이 되겠습니다. 자, 근원 특질로 이루어진 것이 16PF가 되겠죠. 자, 51번 다음 학생들의 대화를 포함하는 특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윤서가 뭐고 윤서가 지금 어떤 거고 서빈이가 뭐 어떤 거고 재민이가 어떤 거고 건우가 어떤 거고 리지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윤서가 누가 내 책 찢어놨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윤서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분노란 단어를 여기 어딘가 특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노. 자, 그 다음에 서빈이 말합니다. 난 영화 앤트맨을 보고 양자역학에 관심이 생겼어.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볼 거야. 뭐가 생겼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재민이가 말합니다. 나 과제가 이해가 안 돼. 과제 다 한 사람은 나 좀 도와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이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우가 말합니다. 영화 동아리 만들어서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같이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어떤 건가요? 요거 군것성입니다. 같이 모여서 보러 가자. 군것성. 자, 마지막에 리지가 말합니다. 아, 배고파. 배고파서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예요? 그냥 배고픔이죠. 배고픔. 뭐죠? 아까 제가 다 적었다가 지웠는데요. 이게 감정이었고요. 요게 태도였고요. 요게 에르그였습니다. 이 에르그를 제가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욕동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배고픔의 욕구, 모이고 싶은 욕구, 호기심을 알고 싶은 욕구, 화내고 싶은 욕구, 남에게 부탁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답은 에르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르그를 포함하는 특질, 아까 뭐랬죠? 제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역동적 특질이라고요. 그리고 이 역동적 특질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동기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아까 올포트에선 동기가 뭐라고요? 기능적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52번 한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특질을 쓰고 특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1년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1871년 그 전에 잘라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1871년 미국이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뀌었잖아요. 이때 제너럴 셔먼호 때 우리나라는 이 제너럴 셔먼호 막 이렇게 폭파시키려고 싸웠고 그 다음에 그때는 흥선대원군이 뭔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선생님 이것도 흥선대원군이 전에 잘라주세요. 갑자기 그 문장이 기억이 안 나서. 네, 제가 지금 찾아서 다시 이제 이어서 말할게요. 흥선대원군부터. 자, 흥선대원군은 얘기를 했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의 주식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주식도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뭐가 뜨면 우리나라에 바로 건너오게 되죠. 그때의 쇄국 정책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감정이라는 특질을 말하면서 바뀌거나 변할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질은 감정에 대한 특질이 되겠고 특징은 뭐예요? 없어질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에 해당하는 카텔의 특질을 쓰는 겁니다. 지윤이가 말합니다. 효종아, 넌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효종이가 난 그들이 자연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동성연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태도에서 제가 대상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묻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3번의 카텔의 특질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아두셨으면 해서 빵꾸 뚫어놨어요. 카텔의 근원 특질은 아까 지웠지만 제가 아까 카텔의 근원 특질 두 개로 어떻게 했어요? 체질 특질과 환경 조형 특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두 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내고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체질 특질과 환경 조형 특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카텔과 올포트로 카텔과 올포트로 해서 잘라주세요. 특질 이론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머레이부터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봐요.